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 먼저 긍정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론 주제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에 대한 긍정적 입론을 맡은 유정욱입니다. 여기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란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동포로서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 팀은 대북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첫째, 인도적 대북 지원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47만 명의 북한 영유아들이 영양실조로 심각한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세계 식량 계획은 87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여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게 영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비핵화를 주장하며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머나먼 아프리카의 아이들까지 도와주면서 정작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꼭 국가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둘째, 인도적 대북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통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도 무려 45년 동안 분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독의 포용 정책 때문입니다. 서독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동독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독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마침내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5년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대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통일 비용이 1,700조 원 이상 절감되고 남북한 격차가 완화되는 시점도 11년이나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물론 대북 지원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대북 지원을 한다면 통일 이후에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한반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하여 경제 제재, 교류 중단 등 모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CIA 국장은 한반도는 전쟁의 화약고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칫 강경 대결이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통하여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정치적, 군사적 핑계로 인도적 대북 지원마저 중단한다면 이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팀은 인도적 대북 지원은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멀지 않은 통일에 대비한 투자이다. 그리고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이 결국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주제에 찬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긍정측 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 4분입니다. 상대측 위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에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우리나라가 만약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원래 현실은 피도 눈물도 없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북한은 우리와 아주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피가 같이 섞인 동포입니다. 이 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앞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에도 나와 있고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는 북한과 남한은 다른 국가이고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다른 나라, 즉 중국이나 일본에서 지진이 나도 그에 대한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 있는데 왜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지원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6.25 전쟁과 연평해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6.25 전쟁 때 사망자 수는 많고 연평해전에서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네, 물론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북한과 저희는 엄연한 한 민족이라고 충분히 역사에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대북 지원은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우리나라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인도적 대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통일 비용이 1,700조 원 이상 절감되고 남북한 격차가 완화되는 시점도 11년 앞당겨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측에 불과하지 않나요? 물론 예측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예측에 불과하더라도 그런 기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에 현재 결핵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대북 지원액으로 결핵 퇴치 예방 주사를 북한에게 지급한다면 통일 이후 결핵 환자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결핵 예방 주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일 이후 결핵 환자들이 많아져 오히려 더 손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만 돕자는 것은 곧 아무도 도와주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저희 나라의 내부 복지에 먼저 신경 쓴 다음 그 다음에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토론 주제는 인도적 지원이므로 인도적이란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위한 것인데요. 상대팀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이번 토론 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서 세계 평화를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협박 아닙니까? 저희는 충분히 이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이 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통일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북한이 계속적인 핵 개발로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지만 민간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여 남북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측의 입론이 이번에는 이어서 부정측 입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에 반대측 입안을 맡게 된 김도아입니다. 방금 긍정측 입론에서 한 배경 설명과 용어 정리는 저희와 동일하므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반박적 주장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 이번 주장으로 말하셨던 투자라고 하신 주장과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도 지배층들이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지배층이 빼돌림, 북한이 자립심할 수 있게 해줘야 한 대북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저희는 이런 세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의견을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남한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대북 지원을 해주어도 북한의 지배층들이 돈을 빼돌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주민에게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특별 경력금을 준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에서 들어온 자재를 아파트 건설에 이용하고 반대급부로 얻은 집을 되팔아 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정부는 주민들과 세상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쌀과 라멘 포장 용기는 주민층이 아닌 전쟁터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북전을 해도 북한 지도자층들이 그 돈과 신경을 빼돌려 핵무기나 전쟁 무기를 만들어 우리에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옛말에 물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즉, 별거가 아니라 과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전을 해온 비용은 약 640억 원입니다. 그러니 북한의 경쟁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면 당근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에게 당근만 준다면 그 말은 살이 너무 쪄서 사람들의 관심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기만 한다면 북한은 스스로 전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6학년 1학기 국어책에 원숭이의 꽃신이라는 동화가 나와 있습니다. 원숭이는 오소리가 주는 꽃신을 아부와 칭찬으로 신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숭이의 발바닥이 굳은 살이 사라져 더 이상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꽃신만 준다면 북한도 원숭이같이 굳은 살이 사라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을 위해서입니다. 셋째, 대북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 개발법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법률이 인도적 대북 지원에 주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대북 지원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집행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정부가 대북 지원을 일방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대북 지원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구체화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지배층의 빼돌림, 북한이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함, 대북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긍정식 질의, 부정식 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상대팀께서는 첫째 의견으로 우리나라가 인도적 대북전을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며 상위 계층이 그 돈을 빼돌릴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나 미국의 조사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원한 물자들이 군사 개발에 쓰일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러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아까 이블론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쌀과 라면 포장 용기는 주민층이 아닌 전쟁터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지배층들이 아니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쌀과 돈을 북한이 다른 곳에 썼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께서는 두 번째 주장으로 현재 자립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현재 자립할 수 없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북한이 자립하기에는 지금 상태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동포로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옳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지원해준 것도 있고 북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많은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걸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 자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스스로 자립하게 냅두다가는 북한이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는 결국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다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에게 지원도 조금 가끔 해주면서 채찍도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핵 개발이 우리나라가 지원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일어났는데 상대팀이 말하신 당근이 없으면 과연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지원만 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을 다른 지원이 아닌 다른 면으로 도와주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은 올해 벌써 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기를 늘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자유롭게 하게 한다면 북한은 금방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 개발도 훨씬 빨리 할 것입니다. 네? 이러다가는 오히려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 자신도 손해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한의 대통령은 현재 지금 자기가 왕으로 따지자면 왕 자신이 돈과 권력, 부와 명예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 같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거의 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북한이 했던 행동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상대팀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진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차례 도발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련한 법률이 없다고 하셨죠? 법률이 있지만 인도적 대북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이 없는 법률일까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긍정 측 반론 드리겠습니다. 긍정 측 반론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오늘의 토론 문제에 대한 긍정측 반론을 맡은 박진우입니다. 상대팀께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오늘의 토론 문제에 부정하셨는데요. 첫 번째 주장은 인도적 대북지원은 투자가 아니다. 오히려 상위 계층에 배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련한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이 확실치 않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주제에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은 상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대팀께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투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상위 계층에 배분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조사국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원한 물자들이 군사적 개발에 쓸 수도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인도적 대북지원금이 상위 계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북한의 언론을 통해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그것은 북한 체계를 망가뜨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상대팀께서는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핵 개발도 적게 일어났고 또한 핵 개발은 적게 일어났지만 우리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때,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도 포격, 핵실험도 5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것은 당근이 없을 때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팀께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련한 법률이 있지만 그에 대한 법률이 아직 확실치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측이 윤문에서 말했듯이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이며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다른 바입니다. 또한 만약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련한 법률이 있거나 그에 대한 법률이 확실치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팀은
첫째, 투자가 아니다 상위 계층에 배분할 수 있다에 대한 반박은 미국의 조사국의 연구를 보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런 당근이 없으면 스스로 자립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협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인도적 대북전에 관련한 법률이 없으면 그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 되고 헌법에도 기본 명시가 되어 있다는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상대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긍정측 반론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정측 질의 및 긍정측 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상대팀 반박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에서 주민층에게 상위 계층에 빼돌린 것을 알려준다면 북한 체제가 망가뜨려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저희 상대 측은 북한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북한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인도적 대북전이 상위 계층에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은 그것은 오히려 북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김정은 체제의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이자 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체제를 망가뜨려야 대북지원이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팀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항복을 먼저 받아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를 매우 존경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 북한 김정은 체제가 우리 항복을 해야 한다면 주민들도 항복을 해가지고 그냥 거의 식민지급 아닙니까? 보충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민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존경한다고 하셨지만 여러 탈북자들을 보면 과연 존경하는 것일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을 하더라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거의 주입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 그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가 예로 들자면 촛불 시위입니다. 촛불 시위로 우리나라는 얼마 전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만약 방금 상대팀이 주장하신 것처럼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나쁜 생각을 품고 그런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민주주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촛불 시위 같은 걸 해도 우리는 단일하게 몰살당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욕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비난을 해도 바로 몰살당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욕할 수 있을까요? 몰살을 당한 이유만으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북한이 우리가 지원한 쌀과 돈을 군량미로 사용한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쌀과 라면의 포장 용기는 주민층의 전쟁터에서 발견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다른 관계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정측 반론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에서 부정측 반론을 맡은 조연아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상대팀은 첫 번째,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두 번째, 통일을 위한 투자이며, 세 번째,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에서 당연히 인도적 대북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우리나라가 대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로 선입견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원래 현실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동정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동정심을 가진다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사회는 냉정합니다. 약한 사람은 버리고 강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자 사회의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안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로 찍기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도적 대북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온 비용은 약 640억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저희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북한 지배층이 빼돌릴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서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주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포기시키도록 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닌 협박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나 다른 나라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담을 이미 하였으나 북한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첫 번째,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원래 현실이 그런 것이고, 통일을 위한 투자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고, 마지막 세계 평화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정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긍정측 질의, 부정측 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입니다. 네, 부정적 반론 잘 들었습니다. 사회 법칙이든 자연의 법칙이 사실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토론 문제는 인도적 대북 지원 아닙니까? 인도적 대북 지원의 뜻이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에서 먼저 그쪽 입론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찍힐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살아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사고 아닙니까? 이기적이라니요? 그런 뜻인지 어떤 점에서 이기적이요? 그냥 자신이 스스로 그냥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국들에 비해서 많이 지금 국가 경쟁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일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인도적 대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통일 비용이 1,400조 원 이상 절감되고 남북한 격차가 완화되는 시점도 11년 앞당겨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예측에 불과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우리의 대북 지원액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지, 북한의 높은 계층에게 배급되는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는지 투명성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투명성 때문에 대북 지원을 반대한다면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원조품 사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 통계 자료 제출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명성이 불확실한 게 아니라 그 북한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쌀과 돈을 군량미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조사국에 따르면은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민간 단체를 보내요, 또는 제3의 국가를 보내요. 그 대북 지원액이 모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이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엔이 북한에게 대북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거절한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꼭 북한이 안 된다고 당겨짓는다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거부할 것이라고 당겨짓는다면 평생 우리는 방법을 알아내기 힘들 것입니다.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동의할 만한 공평한 방법으로 북한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협박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의무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 아닙니까? 네, 시간이 가는 관계로 긍정 측 변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 측 최종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께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각종 도발뿐이라는 점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주제에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투자를 해도 높은 지배층에게 빼돌린다. 그리고 둘째, 북한이 자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셋째, 대북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를 주장하셨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주장인 투자를 해도 지배층에 빼돌린다는 것은 여러 자료로 입증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저희 팀도 생각합니다. 우리 팀 또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째, 인도적 지원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둘째, 인도적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 통일을 위한 투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등을 들어 이 주제에 찬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 번째 주장인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한반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에 인도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발을 해온 북한의 사실을 감안하면 다소 불만족스러운 주장이라고 저희 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팀의 주장은 상대팀 주장에 비해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자부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동포입니다. 비록 북한이 숱한 도발을 하여 우리를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우리의 적은 북한 주민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금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을 약 51만 톤 정도 부족할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27%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쌀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북한이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게도 도발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동포애로서 북한 주민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여유가 있었음에도 도와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우리 팀의 주장은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동포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저희 팀은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구성측 결론 읽겠습니다. 일단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에서 반대측 결론을 맡은 권수현입니다. 상대 측께서는 첫 번째로 이 대북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대북 지원은 투자라고 하셨으며, 세 번째로 세계 평화를 위해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은 지배층이 빼돌려 효과가 없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쟁점은 반박적 주장에서 부딪힌 투자냐 손실이냐입니다. 그럼 쟁점 투자냐 손실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대북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론 상대 측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투자가 아닌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우리가 대북 지원으로 100을 지원해주면 70에서 80은 상류 지배층에게 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70%, 80%는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또는 군량미에 쓰입니다. 그것은 막대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도 위협할 뿐더러 주민들에게 조금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서 주민들이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상누각과 누란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누란집이랑 계란으로 탑을 쌓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탑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북한이 티끌을 잘 모으지 못하면 태산도 무너져 버리고 북한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만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측 결론을 맡은 권수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